뭐 새로운 지갑 기능부터 해서 시장 움직임,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잠금 규칙까지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새로운 기능들이요. 이게 파이 생태계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또 시장 데이터나 그 잠금 규칙 같은 게 실제 사용자들한테는 어떻게 와닿을지, 그 연결고리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 지갑에 새로 생긴 구매 버튼이더라고요. 아, 네네. 이제 뭐 올램퍼, 이 서비스를 통해서 법정화폐로 파일을 사서 바로 지갑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거래소 계정 없어지니까 확실히 좀 편리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그 온램퍼 서비스가 파이 네트워크의 KYB, 그러니까 Know Your Business 목록에 들어가면서 이런 통합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연결됐다. 이걸 넘어서 해당 서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신뢰도나 규제 준수 같은 검토를 거쳤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서요. 생태계 확장에는 꽤 의미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KYB 목록 포함이 중요하군요. 네, 특히 이제 거래소 이용 같은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문턱을 확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이낸스 커넥트 P2P 지원, 이 문구 때문에 이거 혹시 바이낸스 상장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런 얘기가 좀 돌았죠. 근데 자료에서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상장은 아니다. 네, 바이낸스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바이낸스 플랫폼 안에 있는 암호화폐 사고 파는 그 마켓플레이스 기능 있잖아요. 바이낸스 커넥트. 그걸 활용하고 또 기술적으로는 이제 P2P 방식을 지원한다. 뭐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아하. 물론 뭐 세계 최대 거래소 생태계 안에서 파이가 언급되고 또 거래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 자체는 파이의 어떤 인지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주신 자료 보니까 가격은 한 44.9센트, 전날보다 3.6% 정도 올랐는데 네. 시가총액은 오히려 34억 9천만 달러로 거의 6% 가까이 줄었고 하루 거래량은 1억 달러 수준으로 확 줄었네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맞아요. 가격은 올랐는데 거래 규모는 확 줄어든 게 이게 좀 상반된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전날 거래량이 200% 넘게 막 폭증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감했다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뭐랄까 상당히 크다는 거죠. 네. 여기에다가 최근 한 5일 동안은 신규 사용자 마이그레이션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마이그레이션된 물량 중에서 잠금이 풀린 코인들 있잖아요. 총 25억 3천만 파이 중에 최근 24시간 동안 한 570만 파이가 풀렸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합니다. 잠금 해제 물량도 고려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이런 걸 종합해보면 뭐 온램퍼 기능 추가 같은 그런 호재성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외부 자금이 막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기존 보유자들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말씀드린 그 잠금 해제 물량 같은 게 시장에 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추세도 보니까 최근 7일 사이에 52센트까지 갔다가 다시 또 45센트 근처로 돌아왔고요. 네. 자료에서는 뭐 구매 후 보유?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죠. 구매 후 보유는 뭐 여러 투자 전략 중 하나일 뿐이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가격 변동의 어떤 뚜렷한 원인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걸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인이 좀 얽혀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독특한 그 파이코인 잠금 메커니즘, 이걸 좀 보죠. 파이를 앱에 잠그면 채굴 속도에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구매한 파이든 아니면 채굴해서 마이그레이션한 파이든 다 잠글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잠그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제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요? 네, 당신이 잠글 수 있는 파이의 최대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과거에 당신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했던 총 파이의 양입니다. 과거 마이그레이션 총량. 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과거에 총 5,823파이를 마이그레이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지갑에 뭐 구례를 하던 해서 1만 파이가 있더라도요. 최대로 잠글 수 있는 양은 약 5,824파이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파일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예전에 내가 직접 채굴해서 옮긴 그 기여도만큼만 잠금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앱은 이 파이가 어디서 왔는지, 구매했는지, 채굴했는지는 안 따지고요. 네, 앱은 파이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아요. 오직 그 총 마이그레이션 기록이라는 과거의 활동 내역 이것만을 기준으로 잠금 한도를 딱 설정하는 거죠. 이건 아마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던 초기 참여자들의 노력을 이 잠금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그런 설계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꽤 흥미로운 규칙이죠? 네, 정말 독특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파이 구매는 좀 더 쉬워졌고 네. 근데 시장은 여전히 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있고 코인을 잠그는 데는 또 생각지 못한 과거 이력 기준이 숨어 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파이 네트워크가 온램퍼 통합 같은 시도를 통해서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또 외부 생태계하고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이제 시장의 반응은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 잠금 메커니즘처럼 초기 기여나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좀 독특한 장치들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어떤 방향성을 설계하고 있다. 네, 이런 점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파이코인을 잠글 수 있는 한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거의 마이그레이션 총량에 묶여 있다면요. 네. 이것이 앞으로 파이 생태계 안에서 초기 직접 기여했던 사람들과 나중에 단순히 파이를 구매해서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가치인식의 차이나 혹은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